여러분 혹시 산만하다는 얘기 들으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산만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이 산만하다는 걸 본인의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피하지 마시고 이걸 본인의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강점을 더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를 갈 정도로 공부를 하려면 엄청난 그 공부량과 집중력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선배쌤은 집중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평소에.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제가 굉장히 산만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제가 뭔가 취미 생활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짧게 하고 바꾸는 거예요, 제가. 와이프 보기에는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 이거 했다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산만하다는 거는 저는 되게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3자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산만한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그 순간 집중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바꾼다고 해서 산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산만하다는 거는 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할 때 그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데로 새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고도로 집중력을 발휘하되 이거를 자주 옮기는 거는 저는 산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산만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경숙병보! 그래서 저는 이 집중력의 비법에 있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수험생일 때 사용했던 저만의 집중력 비법인데요. 공부 시작 전에 10분간 수면하기입니다.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책상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잡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잡생각이 많고 막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책상에 이제 불을 켜놓고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잤어요. 편하게 주무셨네요, 이렇게. 편하게 자면 안 돼. 편하게 자면 계속 자기 때문에 저는 딱 자세가 있었어요. 이렇게 잤어요. 그 주먹을 딱 쥐고 여기 딱 이마를 딱 대고 이렇게 잤어요. 이렇게 딱 자면 알람 맞추지 않아도 10분 정도 되면 깼거든요. 10분 정도 딱 자고 일어나면 이제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지 하는 그 멍한 상태가, 내가 지금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지 하는 그 멍한 상태에서 딱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시간 동안 초기에 보는 것들은 굉장히 암기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고 기억이 있습니다. 안 졸리더라도 이렇게 눈 감고 10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 평온해지면서 이 주변 환경과 나가 분리되는 느낌? 저는 그런 방법을 이용했죠. 딱 자고 일어나서 딱 공부하고 그 다음 식사할 때까지는 유지, 그리고 또 다시 식사하고 와서 또 한 10분 자고 그렇게 공부하니까 집중이 잘 됐던 기억이 나요. 저만의 방법이라고 하면 수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수학책을 한 3-4권을 펴놔요. 문제집, 그리고 교과서도 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는 책 한 권에 다 해요. 책 한 권에 다 하되 같이 이렇게 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같은 파트를 공부할 때 같은 단원에 있는 다른 책들도 한번 보고, 공부하다 보면은 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하면 거기 가서 바로 찾아봐요. 중심에 하나 두고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를 펴놨죠. 책상이 좀 넓어야 됐어요. 그러면 지루함이 훨씬 덜 가고 집중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에 이제 다른 책들을 보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순환이 되고, 또 그 다른 책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붙이고 계속 앉아 있는데 그 안에서 막 계속 바뀌는 거니까 산만할 수 있어요. 집중이 딴 데로 새고 친구랑 문자를 하고 싶고 뭘 하고 싶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있어요. 그거를 이제 10분만 리프레시 하자고 잠깐 나갔다 오고 하는 순간 모든 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엉덩이를 들락날락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수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정석이란 책이 있어요. 교과서 같이 봤는데 정석 중에 실력 정석은 풀이가 이게 너무 띄엄띄엄 나와 있으니까 그 사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때는 그 풀이가 어디 인터넷에 나와 있지도 않고 너무 난해한 책이어서 당시에 선생님들이 가져가도 좀 안 좋아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중간 단계를 제가 찾아내야 되니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막 혼자서 막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딱 이해를 했을 때 그 희열감이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학습해왔던 뭔가 이 답을 찾아 나감에 있어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그게 진정한 내 것이 되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인터넷 강의나 어떤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공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반대로 먼저 남들이 쌓아놓은 그 방향을 한번 쭉 보고 나면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도는 빠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다른 분야를 시야를 넓히기에는 오히려 나를 제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제한하는 걸로 공부를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생각하는 다양한 툴을 고민을 해보고 다음에 정리하는 방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다른 영역의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미 본인만의 체계가 있잖아요. 지식의 체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러한 공부법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공부했던 경험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 산만함 속에 몰입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